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국정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5년 단위 국가재정운영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2022년 7월에 한 얘기예요. 그해 12월에 당시 최상대 제2차관도 재정비전 컨퍼런스에서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 식량 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재정계획은 지금 시작해도 20, 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향후 5에서 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까 뭐 다른 계획에다가 이 계획은 다른 계획에다가 다 녹여놨다. 아까 오전에 부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 기재부의 중장기 계획 일체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재무관리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거 24에서 28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기본계획, 다 이게 3개년짜리 이거 하고 또 3개년짜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이런 게 다 전부예요. 이게 다 이제 원래 하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판 뉴딜 같은 미래 전략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신성장 4.0 전략, 역동경제 로드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가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신성장 4.0의 경우 미래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앞당기겠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언제까지 완성하겠다가 없어요. 15대 프로젝트의 경우에 대부분 30년에 다 종료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겨우 장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2년. 뭐 발사체, 착륙선. 35년 그다음에 35년 한국형 이성 항법 시스템 개발 구축. 근데 이것 또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 이게 이제 18년도에서부터 40년까지 아닙니까? 이게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총리께서 현 윤정부의 경제정책의 어떤 심볼처럼 이야기하는 역동경제 로드맵. 이건 이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3대 비전의 세부 프로젝트. 이것도 다 보면은 35년까지가 다 목표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비전의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다 역부족이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어요. 다 뭐 2023년도에 얼마 집어넣겠다.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팀이 혹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계열 전망이 전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수 전망 틀리죠. 경제 성장 전망 틀리죠. 예측도 실패하죠. 세수 결손 나죠. 재정 적자 누적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 어젠다를 우리가 선점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는 것도 우리 경제팀은 이거 따라가는 것도 지금 벅찬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국정과제 제5번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년 단위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넘어서서 재정의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국정과제 5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편입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23년 4월에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국정과제 5번이에요. 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한번 냈는데 그 내용을 국민들 앞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한 거죠. 중단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때 그때도 뭐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했던 작업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비전 2030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장기 비전이잖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20년 전에 2030년까지의 중장기의 재정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필요할 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그 애정 어린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기획재정부가 기획 그러니까 재정 이런 장기 전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자료 의원님께 자료를 다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제가 여기 취임해서 보니까 저희 안에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중장기 전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재정 비전 2050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역동경제도 했지만 한번 자료를 네. 줘보세요. 내가 네, 그래서 자료를 그 못 받아서 말씀드리면 얘기인데. 재정 비전의 40개 과제 중에서 12개 과제를 역동경제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미래 전략 저희가 내가 미래세대 자료를-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료 주면 네, 여기 다시 8개 한번 들어가고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 재정 전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개 가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주의는 지금 해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 생산성은 약화되어 있고, 복지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닥쳐 있잖아요. 네네. 이걸 5년 계획으로 예측하고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재정 전략이 매우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용려가 돼서 이런 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가 즉흥적이고 뭐가 단기적이냐 그 사례를 들라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한 분만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